오늘은 고독사가 발생을 하였을 때 유가족 분들하고 건물주 분들하고 서로 이제 분쟁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사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유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이 고독사를 하였는데 집안에 대해서 정리 청소를 꼭 해줘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이제 건물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해요. 만약에 질문자가 유가족 분이시면은 고인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포기하신 상황이라면 굳이 뭐 이제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입장이시면은 부담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편이고, 반대로 이제 건물주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유가족이 책임을 짓는 거는 맞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한 상황이면은 아마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고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는 입장인데 유가족이 나몰라라 할 경우에는 소송에 들어가서 법률적인 분쟁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상호간의 원만한 합의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라고 이제 조언을 드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이유는 유가족 분들하고 건물주 분들하고 고독사 현장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이제 그런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경우를 좀 몇 번 봐왔거든요. 의뢰인분이 저희한테 이제 그런 고독사 현장에 대해서 뭐 정리라든가 청소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이 소송 과정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유가족 분들하고 건물주 분들의 분쟁에 대해서 저희가 자동적으로 개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난처한 경우도 좀 종종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바는 소송에 이겨서 누가 얼마를 받았네 뭐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고인의 고독사로 인해서 유가족분들과 그런 건물주분들과 상호간의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까지 일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참고 사례로 인지를 하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분쟁은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처럼 보증금이 뭐 적게는 한 100에서 300, 평균 500, 많게는 한 1000만 원 정도까지의 그런 오피스텔, 이런 주거 형태에서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나몰라라 하시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돌려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현장을 정리 청소로 하고 남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 이제 오히려 이제 건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 비용 이외에도 인테리어 복구 비용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 원상 복구의 비용이 보증금을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이상의 비용을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하는 상황이 이제 좀 많이 발생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없다 보니까 분쟁이 오히려 적은 편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방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다 보니까 고독사를 하여도 이제 바로바로 발견이 돼서 현장 원상 복구를 시키는데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반대인 그런 전세금, 평수가 넓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의 그런 전세금이 잡혀 있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 분들이 이제 건물주분의 의견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편이기는 하죠. 이제 뭐 그런 유품 정리라든가 투수 청소라든가 인테리어 복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금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 분들하고 건물주 분들하고 그런 큰 분쟁 없이 웬만해서는 이제 건물주분의 의견에 맞춰서 일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건물주분들이 이때다 싶어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이제 막 수천만 원의 복구 비용을 요구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가족 분들께서 건물주분에게 이제 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극히 드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사례는 원룸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셨어요. 건물주분께서 세입자가 고독사를 했는데 고독사를 한 사실을 몇몇 가구가 다 알고 있다, 퇴거를 한 상태다, 현장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니까 당장에 내려와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죠. 현장으로 급하게.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고인이 이제 바닥에서 사망을 한 상황이어가지고 부패액이라든가 뭐 혈액이라든가 흘러나와 있는 상황이었고, 제일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바닥이 데코 타일이었거든요. 데코 타일 같은 경우에는 조각조각 장판을 붙이는 거라서 틈새가 이제 이렇게 나 있는데, 그런 오염물들이 이제 그 데코 타일 틈새를 지나서 콘크리트에 다 스며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또 문제가 뭐였냐면은 석고보드 벽이 쳐져 있었는데 벽하고 바닥하고 약간 이 정도의 틈새가 있었거든요. 이 틈새를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제 파리 유충 구더기가 이제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고치로 변태를 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웅웅웅 거리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죠. 아, 여기는 이제 고인이 사망 후에 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구나. 내가 봤을 때는 사망 후 한 달 정도는 방치가 돼서 배가 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건물주분하고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죠.
몇 가구가 퇴거를 했는데 악취가 계속 발생이 되는 상황이라서 계속 연락이 오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건물주 분께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장이 너무 심각하다. 설비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고 철거가 필요할 것 같다.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작업 기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경비라든가 숙박비를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원룸의 보증금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건물주 분께서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던 게 뭐냐면은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들 문서화를 해라. 문서화를 해서 일이 다 끝나면은 자기한테 달라. 혹시 유가족분하고 이제 좀 분쟁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건물주분께서 이제 맞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몇몇 가구의 퇴거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그런 비용 손실이 발생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가족분들이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건물주분은 이제 결심이 서신 거죠. 아, 소송 가야겠다. 세입자가 만약에 고독사를 했을 경우에는 건물주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집 청소를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악취 때문에 이제 퇴거를 하는 그런 이웃 주민들, 또 죽은 사람 집이라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임대가 되지 않는다든가 집값의 하락이 발생이 된다든가 이제 세입자가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건물주분들은 사실상 답이 없으세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인의 고독사로 인해서 손실을 입는 건물주 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떠한 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해요. 다른 현장을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돌아가셨고 이제 고독사를 하셨는데 유가족 분께서 동네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여기 현장을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한 거예요. 이제 뭐 다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죠. 그 건물주 분에게 지금 고독사 현장을 다 정리 청소를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냄새가 지금 계속 난다. 일단 저희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바닥이 약간 반딱반딱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이제 밟으니까 미끌미끌 거리더라고요. 그런 부패액이 아직 그 장판에 묻어 있던 거죠. 콘크리트에 이제 부패액이 넓게 이렇게 퍼져서 다 흘러내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지금 벽지도 일부분만 제거가 돼 있고 장판은 아예 뜯지도 않았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고서 이제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냥 이제 유가족 분들이 다 치웠으니까 그럼 보증금 돌려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보증금을 돌려준 거였는데 오히려 실상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수백만 원의 비용이 발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건물주분은 좀 난처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현장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분이 수백만 원의 비용을 손실을 입으셨거든요. 이렇게 좀 저희한테 연락을 오는 경우가 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온다 이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현장 사례 같은 경우에도 큰 비용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은 그런 유품 정리, 투수 청소 이외에도 철거와 공사의 개념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그 데코타일 장판을 전부 걷어내니까 콘크리트 바닥에 이제 그런 시신의 부패액이 굉장히 많이 스며 들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오염물이 이제 그런 부패액이 이제 콘크리트 표면만 묻는 게 아니고 1cm, 3cm, 5cm 보일러 배관 깊이만큼 깊숙하게 스며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공사 후에 나온 그런 콘크리트 조각이거든요. 제일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좀 밝은 색을 띠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이제 멀쩡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신의 부패액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같은 경우에는 표면보다 좀 깊숙이 한 2cm, 3cm 이렇게 스며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패액이 흘러 들어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장 밑에 있는 네 번째 콘크리트 조각을 보시면은 이제 전부 짙은 색으로 이렇게 변색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아도 한 5cm 이상 스며 들어갔거든요. 거의 보일러 배관까지 스며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시신의 부패액이 거의 뭐 보일러 배관 깊이만큼 깊숙하게 스며 들어간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 초기에는 이제 그런 공사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에 부패액이 흘러 들어갔으면은 표면에다가 약품을 살포를 해서 중화를 시킨다든가 이랬는데 약간 좀 그 결과가 애매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건물주분에게 이제 약간 좀 협의를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건물주 분께서는 포음도 그렇고 민원도 그렇고 좀 약간 애매할 것 같다. 공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옵션을 제공을 해드렸죠. 설비 공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면은 그냥 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건물주 분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이 걸렸었는데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학약품을 살포를 해서 중화를 시키고 뭐 세척을 하고 자국들을 일단은 저희가 전부 제거를 한번 해봤거든요. 겉보기에는 이제 멀쩡해 보인 거예요. 콘크리트가 아예 그냥 밝은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저희가 보일러를 가동을 하고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까 그 자국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 자국들이.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몇 번을 반복을 해도 계속 이제 이 자국들이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닥이 이제 좀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불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태워봤거든요. 그 틈새에서 그 시신의 부패 다시 이렇게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면서 그 냄새가 굉장히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사가 필요하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었고, 앞으로 이제 공사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표면에다가 이런저런 방법을 진행을 했어도 깔끔해 보여도 그 밑에는 그런 부팩이 이만큼이 그냥 남아있더라고요. 오래 방치된 상황이라면은 공사를 하시는 게 제 속이 편합니다.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냄새는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간이 이제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작업을 다 끝냄으로 인해서 건물주 분께서 이제 인테리어 복구를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송을 거시게 된 거였는데, 저희가 작업을 하는 기간 내에도 그 유가족분에게서 연락이 온다든가 현장에 오신다든가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물주분은 그 유가족이 이제 책임을 지지 않자 고인의 상속자인 유가족분을 상대로 현장 원상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한 거였고, 그런 이제 뭐 저희의 그런 유품정리 투수 청소 비용이라든가 그런 뭐 철거와 공사의 비용, 인테리어 복구의 비용, 1심 소송에 대해서는 건물주분이 결국 승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그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진행 중에 있고, 아직 이 사건은 현재도 이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도 비슷한 현장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고독사를 하셨는데 자녀분이 이제 무관심 하셨던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나몰라라 해가지고 건물주분이 재산적 가치품을 전부 다 들고 가셨어요. 소송을 걸겠다고. 근데 작업을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소송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또 투자돼야 되는 그런 시간을 따지자니 그냥 넘어가겠다. 가족이 죽었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요. 라고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하신 경우도 있었어요. 고령화라든가 고독사가 일찍 찾아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고독사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그 고독사 보험이 하나 있기는 해요. DB손해보험에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이라고 있긴 하는데 2016년 당시에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고독사 보험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일주일 정도 도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상품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일반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판매가 안 되고 LH 같은 그런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기업에만 상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100% 맞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고독사에 대해서 인식이라든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혹시 이렇게 고독사를 했는데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게 있냐?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상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라고 해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고독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지자체라든가 복지단체에서 이렇게 도와준다고는 하더라고요. 유가족이 있는 고인이 이제 고독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혀 없다. 고인의 고독사로 인해서 유가족분들은 비용의 부담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주분께서는 그 이상의 비용을 배상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마무리가 이제 되지 못해서 재차 또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서로 이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유품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결과 굉장히 어려우신 유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본인의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건물주와의 분쟁이 생기는 그런 유가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독사 예방 사업이 무연고 사망자로만 이제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이러한 고독사 예방 사업과 관련해서 고독사 현장의 참혹함 때문에 현장에 진입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시다면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고인의 마지막 자리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함께 이제 그런 참여를 좀 해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 지자체라든가 복지단체 분들이 계신다면은 스위퍼스에 연락을 주신다면은 고독사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